네, 이번에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상담심리 전문가 이호선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인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는요. 네, 그 법에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는 이 뱃속의 아이를 지우는 바람에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며느리입니다. 아이를 지워서 유산을 못 받는다. 네. 어떻게 된 일이죠? 자, 이와 관련된 사연을 꽁투로 준비해봤습니다. 상속법을 잘 몰랐던 며느리 역할은 장예인 씨가 하고 상속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능통했던 시어머니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과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이토록 저에게 잔인한 걸까요?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저 혼자 이 작은 생명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가야 쉐미 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에휴,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밥은 먹고 다니는 게야? 임신했으니까 밥은 굶지 말아야지. 네, 어머니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건 우리 둘만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그 아이 꼭 낳아야겠니? 애비 없이 엄마 혼자 애 키우는 거 어디 쉬운 일이니? 응? 아유, 어머님 그래도 아이는 낳아야죠. 네 생각해서 내가 하는 거야. 넌 아직 젊잖아. 한창 나이잖아. 출발해도 되잖아. 새 출발. 근데 애가 네 발목을 탁 잡아야 되겠니? 아유, 이런 말 해주는 애미 시애미가 어딨냐? 응? 아주 곰곰이 좀 생각 좀 해봐라. 어머님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진지하게 저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래. 남편은 떠났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시댁 어른들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결국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뱃속의 아이를 지우자마자 시댁 어른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겁니다. 얘 아가야.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다. 야 아기도 아니지. 그래. 저기요 예인 씨. 우리 집에서 언제 나가실 건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는 저랑 남편의 집이잖아요. 우리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니까 상속인이 내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러니까 장예인 씨는 얼른 나가주세요. 아니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저도 아내니까 상속인이거든요. 그것도 1순위 상속인이에요 제가. 얘가 뭐라는 거야? 너 뱃속에 애 지웠잖아. 낙태하면 상속인 자격도 사라지는 건 너 모르니? 네가 우리 아들한테서 가져갈 돈은 10원도 없다. 그거 아니? 알아야 아니 그 된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애초에 애를 지우란 말도 어머님께서 먼저 꺼내셨잖아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돼요. 남편이 사망했을 때가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떨어질 밑바닥이 또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워서 상속을 못 받는다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댁 어른들이 그냥 겁준 거겠죠? 그렇죠? 누가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이게 상속, 이게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이 한창 나이인 30대 중반의 남편과 사별한 아내 정 씨의 사연입니다. 이 정 씨의 남편은 야근이 좀 잦았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중에 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해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당시 정 씨가 이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직장까지 그만뒀던 아내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함께 이 생계마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가입한 보험에 이 사망보험금 3억 원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내는 이 신락 같은 희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그래.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안타까운 일 더 불어서 이 어떻게 이 복장이 터지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 지금 이 여인을 보면 남편 잃었죠. 거기다 아이까지 잃은 겁니다. 이중의 상실을 겪은 건데 우리가 돈도 돈이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마음의 치유가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흔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시어머니 박 씨였습니다. 시어머니는요, 이 아이를 지울 것을 좀 완곡하게 권유를 좀 했는데요.
요즘 3억 원으로 아이 한 명 키우기 좀 쉽지 않다. 또 나이가 젊으니까 아이를 지우고 새 출발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 해주는 시어머니도 없다. 우리가 마음 바뀌기 전에 결정해라라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시어머니의 말에 불안해진 며느리는 점점 아이를 좀 지우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임신한 지 4개월 됐는데 본인이 원한다고 임신 중절 수술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원래 불법 아닌가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원래는 낙태죄가 불법이었잖아요. 근데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 좀 생소하시죠?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따지고 봤을 때 엄밀히 말하면 위헌이긴 한데 네. 당장 법조항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네.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그 기간까지 국회가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국회가 법을 만들지 못했어요. 워낙 이게 이제 쟁점이 좀 치열한 문제라서 네. 만들지 못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이 일정 유예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법의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합법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법도 불법도 아닌 무법지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빨리 이제 태아의 생명권과 네. 또 산모의 결정권, 조화로운 그런 법률이 개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 상황에서 지금 낙태가 불법이 아닌 거로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산모, 이 곧 아내의 결정권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시어머니 말을 그냥 이렇게 따르게 되는 그렇게 되는 형국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시어머니 말에 좀 동의한 며느리는요, 결국 임신 중절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산을 정리하던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상속받을 수 있는 지위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아하. 근데 며느리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말하는 게 시어머니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상속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요. 네, 이 시어머니의 주장은 강요가 아니라 권유였다는 겁니다. 이 자신은 며느리를 위해서 거칠애로 말을 한 것뿐이지 진짜로 이 아이를 지울 줄은 몰랐다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 이 뱃속의 아이는 아들의 유일한 혈육이자 이 상속인인데 이 똑같은 상속인을 며느리가 해쳤기 때문에 상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며느리한테 이렇게 아이를 지우라고 하더니 아이를 지우고 나니까 또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근데 맞는 말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안타깝지만 이 며느리는 상속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일단 우리 민법에서 상속 순위를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1순위가 이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 2순위가 직계 존속 및 그 배우자예요. 근데 1순위 사람이 다 없어야지 2순위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비율은 배우자가 1.5, 그다음에 비속이나 존속은 1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또 만약에 지금 아이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이를 지우지 않았다고 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와 아내가 1대 1.5 이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또 상속 결격 사유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동순이의 상속인을 고의로 해쳤을 경우에는 이 피상속인에 대한 일종의 배신적인 행위로 봐서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속과 관련된 민법에서는 이 태아를 이미 출생한 자의 지위로 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며느리의 임신 중절 수술은 자신과 동순이의 상속인을 해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며느리의 상속 자격은 더 이상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말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상황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남편을 잃은 것도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아주 인간적으로 아주 솔직히 얘기해 보면 남편 없이 내가 내 아이를 지금 유복자라고 봐야 될 텐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맞아. 정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상속에서 배제해 버린다는 거 저는 이거 억울하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하시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우리 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제 허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자, 왜 이런 규정이 생기느냐? 고의로 이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동순이 형제를 해한다든지, 자기가 상속을 더 받으려고 그걸 막기 위한 게 법인데요. 태아도 태어나면 상속을 받죠. 네. 1순위예요. 근데 그 태아가 없어지면 자기가 상속을 더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이 생긴 거예요. 판례도 생긴 거고요. 우리 판례도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이 태아를 낙태하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명시적으로 92년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산이 다 포함되느냐? 그건 아니고 고의로 한 경우에만 포함되지. 네. 네. 내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절로 유산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 해당이 안 되고 고의로 해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죠. 시어머니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게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 상태로라면 며느리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건데 그래도 반전을 노려볼 수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며느리에게 아직 3번의 기회가 좀 남았습니다. 이 첫 번째 쟁점은요, 이 며느리에게 중절 수술을 종용한 시어머니의 문자 기록입니다. 이 앞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요즘 3억 원으로 애 한 명 키우기 턱도 없다. 또 아이를 지우고 새롭게 출발해라. 이런 식의 문자들을 보냈던 것을 이 정 씨가 갖고 있었던 건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얼른 낙태를 하라고 했던 이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 녹음은 녹취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결정적인 통화 녹취가 없다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문자 증거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 증거로 시어머니가 낙태를 종용했다는 것을 밝히고 며느리는 다시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OX로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하나, 둘, 셋. 근데 요게 요거 하나는 너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문자는 좀 네, 약한가요? 뭔가 확실한 녹취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해라 부추긴 증거는 있어. 문자 증거는 있잖아. 네. 확실히 네. 있어요. 그런데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애가 안쓰러워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할 말이 당연- 없는데. 해! 네. 당장 그 병원 가서 수술해라! 이건 아니었으니까. 하는 게 어떻겠냐, 뭐래,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X 같아요. 저도요, 권유 차원의 느낌이 좀 들어서 아직 그거는. 아쉽지만. 근데 O 나왔어요. O. 아니 우리가 네. 소리를 질러야 압박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아니지만. 끊임없은 회유와 종용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밀어갔다면 우리가 가스라이팅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사실 법으로는 X일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정말 O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맞아요. 문자가 여러 개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하나 있다잖아. 그걸로는 안 될까요? 정답은 뭐예요, 변호사님? 정답은 X입니다. 봐봐, X잖아. 자, 이런 노래 아세요? More Than Words 이런 노래 아시죠?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제대로 불러보세요. 뭐 사랑하는 사람끼리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법에도 제가 적용을 했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권유냐 강요냐. 그쵸. 말로만 한 건 권유고 강요 정도 되려면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요. 그것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시어머니도 같은 공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단순히 말로 한 경우에는 이거는 시어머니를 공범이나 교사번호 보기 어렵습니다. 뭐 끌고 갔거나 뭔가 이렇게. 그렇지, 행동을 그렇죠. 취하거나. 행동을 그럼 요거만 가지고는 안 돼. 설령 근데 시어머니가 만약에 끌고 갔다 그런 증거가 있다 그럼 시어머니도 공범이 되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상속에서 배제가 되는데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상속권이 회복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같이 그냥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순위가 자녀고 2순위가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이 다 결격이 되면 3순위 형제자매한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설령 시어머니의 그런 불법행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며느리가 다시 상속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화 녹취가 있었으면 가능했을까요? 뭐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이제 그 녹취가 되면 되는데 그것도 아주 강요가 너무 심해야 돼요. 단순히 하는 게 권유하는 것 정도 어떻겠니? 이거 부족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쟁점은 며느리한테 이게 또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없었고요. 두 번째 쟁점 뭐예요? 네, 두 번째 쟁점은 이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부모가 포기하겠다라는 그 각서를 썼다면입니다. 시부모가? 네. 이 앞서 며느리가 낙태를 망설이자 이 시부모는요, 우리는 이 아들 보험금에 욕심을 내지 않고 너가 혼자 가지고 새 출발해라. 그러면서 각서까지 써줬다고 합니다. 오. 이 각서의 내용대로라면 시부모가 아들의 보험금을 받더라도 며느리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목이 메이네요. 이 얘기. 진짜 목이 메이는 사연이야. 목이 메이네요. 네. 저희 한번 OX 들어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아니요, 오. 우리가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네. 각서 별로 효과 없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런가? 그럼요. 각서 포기 각서 쓰게 되면 아니야. 빚도 안 갚아도 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 아니야. 아니에요.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 그럼요. 우리가 이혼권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X예요, 이건. 각서 썼는데? 저는 문서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 선배도 보면 맨 술만 먹으면 집에 가서 각서 쓰잖아요. 그런가? 아무 소용없어. 그럼요. 도장까지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왕종근 아나운서는 각서가 책으로 한 권이더라고요. 정답은요?
정답 X가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각서 특히 이렇게 상속 포기 각서를 미리 써두는 거는 효력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재벌가의 세며느리 들어오는데 너 우리 집 재산 탐나서 들어오는 거지 유산 포기 각서 쓰고 결혼해라 그러는데 마음껏 써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상속 개시 전에 그러니까 그 상속할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유산을 분할하겠다, 뭐 포기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사망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에서도 미리 이렇게 포기 각서를 써놨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고 원래대로 며느리는 상속인 자격 박탈 당하고 상속 재산 부모님한테 가게 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아이고, 두 번째 쟁점도 그럼 며느리한테 소용이 없는 거죠. 도움 안 되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네, 마지막 쟁점은요. 이 며느리가 사망보험금을 낙태하기 전에 받았다면 전에 당시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며느리는요. 이 상속인으로서 남편의 사망보험금 3억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뱃속에 아이를 지운 건 이 보험금을 받은 후에 된 일이니까 보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낙태하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보험을 받았다면 낙태 후에도 굳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 네. 그렇죠. OX를 한번 가보죠. 이거 어렵다. 난 이거 온 거 같아. 이건 온지. 미리 받았으니까. 그렇지. 아니야. 그것도 낙태하기 전에 상속받은 거니까. 그거 아내의 자격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나중에 왜 자꾸 딴 데로 가세요? 아니 가능성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 편이에요. 아내 편이긴 한데 법은 또 항상 보니까 냉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받긴 했지만 이 받은 것의 기본적인 기준이 남편, 곧 아들의 사망이기도 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아들의 사망에 따른 보험료 지급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렇게 뭐 줬다 빼서 네. 그러니까 줬다 아니, 뺏는 게 줬다 어딨어요? 뺏기도 이미 받은 하더라고요. 건데. 이놈의 법이. 예. 어떻게 돼요? 정답은 X. 아 진짜? 안 돼. 진짜 이놈의 법이네. 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회복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첫째, 떠나간 연인의 마음. 맞죠. 둘째, 둘째는- 상속인 자격.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미 상속 결격 사유가 됐잖아요. 근데 네. 이제 보험사는 모르고 보험금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이 사람이 상속 결격됐다. 보험사가 어떤 회사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필코 찾아오려고 하겠죠. 당신은 자격이 없다. 안 주면 소송을 통해서 반환 청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상속이 결격이 되면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는 걸 아시죠? 뭔가 이거 미리 좀 상속법을 알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